안녕하세요, 채아님.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살아가면서 몸에서 느끼는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예전에는 온통 하루 종일 감정과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명상과 마음 공부를 배우고 이 느낌과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오늘도 미용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시큰둥하게 바라보다가 그냥 흘러듣듯이 말하듯이 잘했네? 이 정도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쁘다 한번 해주면 안 되나? 잘했네? 이 말이라도 만족해야 할까? 이런 생각으로 남편이 화장실에 나올 때까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마음 공부를 아무리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 감정이 잘 변하지 않고 특히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자꾸 변화하고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올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명상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남편분께 내 머리 오늘 했는데 어때? 라고 물어본 그 자체가 참 어찌 보면 말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내가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예쁘다, 잘했네, 괜찮은데, 보기 좋은데 이런 말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묻고 난 다음에 내가 원했던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느낌과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낌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감정이 새겨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느낌을 통해서 감정이 만들어진다. 따라 해볼까요? 느낌을 통해서 감정이 만들어진다. 느낌을 통해서 감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감정이란 것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그 전에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낌. 그래서 느낌이 더 앞선 자예요. 그리고 감정은 뒤에 오는 자예요. 느낌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감정이 각인이 돼요.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욕심의 감정 또는 탐욕의 감정 또는 슬픔의 감정, 우울의 감정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 감정을 바꾸려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느낌을 지켜보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선행되어야 한다? 느낌 알아차림을 선행되어야 해요. 수행 중에서 느낌 알아차림.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건 뭐예요? 감정 전에 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지금 쌀쌀합니다. 지금 제주도는 오늘 많이 날씨가 쌀쌀했어요. 근데 맑았습니다. 맑아서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방석을 다 빨고 여름 이불도 좀 빨았습니다. 그리고 맑은 이 햇볕에 딱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늘어났던 게 이게 이제 밤이 되면 바싹 마르면 이게 좋잖아요, 느낌이. 근데 약간 덜 마른 거예요. 아, 이거 약간 덜 말랐네. 아, 싹 말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정이 바싹 마른 수건을 좋아하고 이불을 좋아하는 제 감정이 이미 생겼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바싹 말라있는 수건과 이불을 느껴봤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느껴봤는데
그만큼의 느낌이 들지 않는 상태, 수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만질 때 내가 그 전에 느낌 받았던 그 100% 또는 99%의 느낌이 올라오지 않고 한 7, 80%만 올라오니까 내 감정이 잠시 예전과 비교하게 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뭐다? 바로 느낌을 통해서 감정이란 게 각인되었어요. 어디에 각인되었냐면 잠재의식에 각인되었어요. 그래서 빨래를 넣을 때 항상 바싹 마르고 뽀송뽀송한 걸 좋아하는 감정이 이미 저한테는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 그 전에 바싹 마르고 아주 건조한 그런 수건을 만지고 이불을 만졌던 느낌을 제 잠재의식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각인되었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것을 바싹 마르고 뽀송뽀송한 그 이불과 빨래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아, 이불은 바싹 말라야 하고 건조가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는 감정이 생기기 전에 먼저 그것을 느낌으로 내가 좋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좋아해 버리니까 그것이 감정으로 이어져서 감정이 내 잠재의식 안에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당연히 뽀송뽀송한 이불이 좋고 빨래가 좋죠. 그러면 수행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뽀송뽀송한 빨래를 만지고 있는 이 느낌, 아 좋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정으로 각인되지 않으려면 빨래를 만지고 있는 이 느낌을 좋아한다라는 감정으로 느끼면 안 되고, 아, 빨래가 바싹 말랐구나. 또는 이걸 좋아한다면 내가 바싹 마른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삿디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빨래가 조금 눅눅해도 내일까지 좀 안에 넣어놨다가 내일 다시 말리면 되지. 아니면 방 안에 좀 펴놓으면 되지. 거기에 좋고 나쁘고의 감정이 내 잠재의식에 각인이 되지 않아요. 수행자는 매 순간마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느낌이 일어날 때 이 느낌을 알아차리고 삿디하고 지켜보는 것이 수행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도 내가 참 맛있다 라는 걸 한순간에 느낌을 받아버리면 다음에 그 음식을 먹으러 가면 입맛이 조금 변하면 그 음식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게 돼요. 아, 이제는 이 집에 안 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이걸 굉장히 맛있어 하는구나. 알아차리자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맛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이거는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느낌을 깨지 알바들, 느낌에 깨어있는 사람들, 느낌을 지켜보는 사람들, 느낌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감정의 소비에도 빠르게 깨어있고 지켜보고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이불과 음식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질문하셨듯이 남편에게 머리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이 잘했네 라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럼 예전에 남편이 어떤 말을 했는가? 내가 남편이 어떤 말에 칭찬이나 남편의 반응에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는 각인된 잠재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나는 남편의 말이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머리 어때? 왜 머리 그렇게 해서 잘라서 어울리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던 부인이라면 잘했네 이 말은 부인에게는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참 예쁘게 머리 잘했다 라는 말을 들은 아내는 잘했네 이 말 짧은 말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남편은 그대로예요. 항상 그때그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잘했네 할 수도 있고 별로네 할 수도 있고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왜 했어? 라고 거부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은 변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무상하게 바뀌는 존재라고 일단 놔두고 내가 남편의 말에 움직이지 않고 긍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키워놓으면 되겠죠. 남편은 항상 감정이 바뀌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는 그 남편의 어떤 말에도 내 느낌을 자꾸 드러내고 내 느낌을 발산하면 나중에 어떤 말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내 무의식, 잠재의식 안에 남편의 말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예전엔 칭찬했잖아. 예전엔 별로였다고 했잖아. 예전엔 좋다고 했잖아. 이런 생각들이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어떤 말에도 나는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 하나, 느낌 하나도 내 잠재의식에 새겨진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생각과 느낌도 내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차리는 순간 잠재의식에 새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인되는 순간 인과로 만들어져요.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렇게 각인되는 순간 그 각인된 의식의 마음이 나중에 인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는 것, 모르면서 잘못을 행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명이라고 해요. 자기가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못한 걸 알면 인과를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고쳐질 확률이 높지만 내가 잘못한 걸 모르면 살인자가 제2의 살인자가 되고 제3의 살인이 되고 더 많이 죽여야 영웅이 된다는 착각 속에서 망상 속에서 연쇄살인범들이 행해가는 그런 루틴도 똑같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과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느낌에 빠진다. 이건 절대 금물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 순간 느낌을 알아차린다. 매 순간 느낌에 깨어 있는다. 매 순간 느낌을 지켜본다. 느낌과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내 무의식 속에 내 마음의 감정이 깊이 느낌과 새겨져 버려요. 이런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느낌과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억누르는 건가요? 참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느낌을 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낌에 집중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면 돼요. 자, 맛있다 또는 기분 나쁘다 또는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것들이 다 느낌이에요. 느낌이 감정으로 가기 전에 먼저 내 무의식에서 또는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훈련을 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느낌에 빠지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느낌, 우울한 느낌이 이어지면 결국엔 감정이란 게 내 무의식에 각인되니까 지금 느낌이 올라올 때 빠르게 알아차리자. 이걸 뭐라고 하냐? 느낌 알아차리기라고 해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신수법이에요. 신수법. 이게 뭐냐면 신이 몸이에요. 수는 느낌이에요.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어떤 느낌을 느끼는가? 덥다라고 느끼는가? 춥다라고 느끼는가?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는가?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신수법 훈련을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행복이란 건 별게 아니에요. 삶의 행복이란 게 여러분 별겁니까? 내가 좋은 감정과 좋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몇 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큰 성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불편하다면 그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삶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내 느낌과 감정이 평온할 때 내 삶의 질이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착각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맛있는 걸 먹어야, 또는 큰 집에서 살아야, 좋은 옷을 입어야, 외제차를 타야, 명품 옷을 입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왜냐? 본인의 감정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외제차, 좋은 옷, 넓은 집,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만 되고, 어릴 적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은 그 느낌,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느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느낌이 오롯이 무의식의 감정으로 각인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사랑해줘도,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칭찬해줘도 나의 감정은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어릴 적에 이루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던 마음 챙김이 세상에 나오고 커보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받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게 너무 큰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정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적인 인간이 되면 행복과는 멀어져요. 감정적인 인간이라고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면 너무 좋고, 행복이 사라지면 너무 괴롭고, 이게 뭐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괴로운 삶이 어디 있어요? 찬물, 더운 물, 찬물, 더운 물.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 속에 이미 괴로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감정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알아차리기도 전에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어쩔 수 없어 힘들었는데 수행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 정말 깊이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배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학교에서 그 누구한테도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내 느낌과 감정에 대한 공부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돈이 수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낌이 행복하지 않으면, 감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을 훈련하고 감정을 훈련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명상 훈련이에요. 알아차림 훈련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챙김하고 느낌을 챙김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큰 집에서 사는 게 여러분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많은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도, 내가 좁은 집에 살더라도, 전셋집에 살더라도, 내가 연봉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적더라도, 내가 지금 매 순간 맞이하는 순간의 삶의 느낌과 감정이 평온하고 무난하고 큰 걸림돌이 없다면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느낌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배우지 않았고 연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이론들을 여러분과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느낌과 감정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느낌과 감정을 알아차려야 한다. 여기 알아차리는 게 바로 감정 조절이고 느낌 조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자, 너무 싫어하는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너무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너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동조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매 순간마다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비교하는 것도 느낌이에요. 저 친구가 더 행복해 보일 거다. SNS, 인스타를 보니까 이 친구가 더 행복해 보이네? 이게 뭐예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감정의 골로 들어가요. 나는 왜 이렇지? 내 집안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본인이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공과 돈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비교하는 느낌의 감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낌과 감정을 조절하라. 느낌과 감정을 알아차려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희망입니다.